세상 어딘가에 고기를 적게 먹는다는 것이 딱히 유행도 아니고 유행하는 그린 라이프나 거창한 환경 보호 슬로건도 아닌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부탄일 거예요. 부탄 사람들은 나 오늘부터 채식할 거야 라고 요란하게 선언하지도 않고 곳곳에 금식 표지판을 걸어두지도 않죠. 사실 그들의 삶은 훨씬 더 단순해요. 일상에서 고기는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고 설령 식탁에 오른다 해도 결코 주인공 자리를 꿰차지 않거든요. 부탄 사람들에게 이건 그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에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저녁이 되면 당연하게 밥솥불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인 셈이죠. 이런 문화의 바탕에는 부탄 사람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들에게 살생이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도덕적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육식은 그저 영양학적인 선택일 뿐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운을 차리려고 먹기도 하고 오늘 먹고 싶으면 먹고 내일 질리면 안 먹는 아주 가벼운 일이죠. 하지만 부탄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부탄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는다는 건 맛있다, 맛없다, 혹은 영양이 충분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무엇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라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부탄 사람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 금강승 불교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방식, 걷는 모양새,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대하거나 문 앞에 나무 한 그루를 대하는 태도까지 말이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고 고통을 느낄 줄 알며 자연히 그 생명의 고리를 스스로 닫을 때까지 온전히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 누군가의 음식이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할 때 부탄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 더 얹게 되죠. 바로 누군가의 식사를 위해 소중한 한 생명이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 마음은 사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하는 그런 거창한 감정은 아니에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아주 고요하게 조용히 무거워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이 고요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고기를 조금씩 덜 먹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법 같은 건 없거든요. 그저 세대에서 세대로 아주 평범하게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 있을 뿐이죠.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살생하지 말자라는 마음 말이에요. 한 나라 전체가 이 흐름을 따라갈 만큼 충분히 느릿하게 움직일 때 육식을 멀리하는 건 억지로 참는 고행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탄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일상 속에서 동물을 도축하는 광경을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이죠. 도축장 자체가 없거든요. 부탄 사람들이 고기를 아예 안 먹거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그런 잔인한 풍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도축을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만들어서 보통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담장 뒤로 숨기곤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깔끔하게 손질되어 포장된 고기만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하면 먹는 행위와 죽이는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끊어져 버리거든요. 식탁 위에 차려진 고기를 보면서 그 동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부탄은 반대예요.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결국 누군가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상황을 제한하는 쪽을 택한 거죠. 도축장을 늘리지 않고 살생이 사회의 흔한 직업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풍경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여기며 자라는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도축을 하지 않는데 고기는 어떻게 조달할까요? 정답은 수입이에요. 도축 시스템을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고기를 먹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필요할 때면 주로 인도 같은 이웃나라에서 고기를 들여옵니다. 살생은 하기 싫으면서 남이 잡은 고기는 먹느냐는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탄 사람들에게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이 아니라 살생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나름의 노력이자 배려예요. 그들의 생각엔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게 최선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먹어야 한다면 적어도 내 손으로 직접 칼을 잡거나 도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악한 기운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마음인 거죠. 육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최대한 그 무게를 덜어내려는
그들만의 방식이에요. 이런 문화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고기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조연이 되었어요. 있으면 먹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부탄은 깎아지른 듯한 고산지대와 좁은 계곡 사이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겨울은 또 얼마나 길고 춥게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는 고기를 얻기 위해 대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키우기도 어렵지만 신선한 고기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 고기는 자연스럽게 구하기 힘들고 번거로운 음식이 된 거예요. 반면에 자연은 부탄 사람들에게 다른 선물을 듬뿍 주었어요. 추위에 강한 채소들이 놀랍도록 잘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부탄의 고추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고추가 지천으로 널려 있고 몇 끼 식탁에 오르는데 어찌나 매운지 이게 아예 부탄 음식의 영혼이 되었을 정도예요. 또 야크는 어떤가요? 야크는 고기 대신 우유와 버터, 치즈를 아낌없이 내어주죠. 부탄 사람들은 야크 고기를 탐하기보다 우유를 주식처럼 소중히 여겨요. 이런 유제품들은 보관도 쉽고 기후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거든요. 이렇게 부탄의 식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완성되었어요. 단백질은 고기 대신 우유에서 얻고 에너지는 동물성 지방 대신 탄수화물과 채소, 그리고 치즈와 버터의 풍부한 지방에서 보충하죠. 온 나라가 이런 식습관에 수백 년, 수천 년 길들여지다 보니 고기가 없어서 허전하다는 느낌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고기에 익숙해서 없으면 서운해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기가 없는 식탁에 익숙해진 거죠. 부탄 사람들에게 육식을 줄인다는 건 무언가를 억지로 참거나 희생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방법일 뿐입니다. 부탄의 요리를 들여다보면 그 특징이 더 확실히 보여요. 고기가 주인공인 요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부탄의 국민 음식이라 불리는 건 바로 고추와 치즈를 함께 끓인 요리예요. 그들은 이 음식을 매일, 매달, 매년 먹어도 전혀 질려하지 않죠. 많은 나라에서 고기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고기가 있어야 잔치고 고기가 있어야 잘 대접받았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부탄 사람들에게 그런 고정관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식사란 먹고 나서 몸이 따뜻해지고 고산지대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생기며 속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식사예요. 고기가 풍요를 상징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온 나라가 고기에 집착하지 않으니 굳이 자주 먹을 이유도 없어진 셈이죠. 부탄의 행복은 바로 이런 데서 옵니다. 많은 나라에서 행복이란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하지만 부탄의 행복은 결이 조금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유명한 타이틀 뒤에는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부탄 사람들의 행복이 꼭 화려한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신의 상태거든요. 부탄에서 식사 한 끼는 그저 맛이 있는지 고기가 많은지로 평가받지 않아요. 대신 스스로에게 묻죠. 이걸 먹고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 머릿속이 맑은가? 혹시 뭔지 모를 찝찝함이나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진 않은가? 라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고기를 찾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돼요. 고기가 맛없어서도 아니고 일부러 고생하며 금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고기 한 점을 위해 치러야 하는 정신적인 대가가 그들에겐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맛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건 온전한 식사가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식사란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른바 안심할 수 있는 밥상입니다. 물론 부탄 사람들이 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니죠. 그저 아주 드물게 혹은 굉장히 절제해서 먹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고기는 매일 기다려지는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하는 옵션 같은 거예요. 대개는 뼛속까지 시린 고산지대의 혹독한 겨울처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고기를 찾곤 하죠. 하지만 그때조차 입의 즐거움을 위해 개걸스럽게 먹지 않아요. 고기를 얇게 썰어 말린 뒤 아주 조금씩 아껴가며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딱 생존을 유지할 만큼만 섭취합니다. 특히 종교 축제 기간에는 식탁에서 고기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춰요. 누가 금지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마음을 정화하고 기도하는 날에 다른 생명의 죽음을 즐기는 건 옳지 않다고 서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탄의 모습을 우리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식탁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고기에 집착하며 살아왔을까? 더 가볍고 느리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는데 말이야. 사실 먹고 안 먹고는 각자의 선택이고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죠.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저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런 고요한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